자, 이번 시간에는 자, 77페이지의 복대리를 볼 겁니다. 복대리. 다시복자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복대리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그 소송할 때. 복대리.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가 있는데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소가가 좀 큽니다. 이게 뭐 이게 한 30억짜리라고 합시다. 소송이 붙었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본인 소송이 힘드니까 대리권수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요.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로펌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선임했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고 변호사는 임의대리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에서 변호사 샀다 그러죠. 그럼 변호사 샀다 그러면 변호사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내가 물건이요? 선임했어요. 위임계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건이 많다고 본다면 우연찮게 소송을 하다 보면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이렇게 서너 번을 해요. 근데 미리 이제 준비서는 답변서 다 제출하죠. 근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기일이 겹치는 거야. 재판 날짜가 겹치는 거야. 다른 사건으로 겹쳐버렸어. 그래서 이 사건에 나올 수 없는 처지야. 더 큰 사건이 있어. 100억짜리 사건이 있어. 그러면 100억짜리 사건으로 가지 이 사건은 1, 2, 3, 4차까지 가니까 한 번 정도는 안 나가도 상관없어. 그럴 때 대리인이 다른 변호사한테 복대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복대리. 그래서 가서 이번 기일만 가서 대리해달라라고 싸우는 거지. 재판장 가서. 이럴 때 복대리라는 거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 잘 알아야 돼요. 개념에서 시험 문제 나오죠. 나온다면 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어요.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 선임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대리인 선임행위. 그럼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리행위가 아니야. 왜?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서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으니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요거 가끔 나오죠. 시험 문제가.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야. 이거를 시험 문제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이거 개념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 임의대리. 원래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복임권이 있느냐 이거죠.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있느냐? 원칙적은 없겠지. 왜? 복임권이라는 건 복대리인 선임 권한입니다. 복대리인 선임 권한.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있느냐, 복인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원칙이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싼 돈 주고 내가 뭐 2천만 원 주고 선임해놨는데 성공보수 5%하고 갑을 을을 믿고 했죠. 을을 믿고 했으니까 원칙이 선임이 안 돼요. 원칙이 없어. 선임 권한이 없어요. 복인권이 없어. 근데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눈길에 빙판길에서 자동차 추돌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발이 있잖아요. 팔다리가 기부스해 버렸어요. 기부스 상태에서 법정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복대리 시켜요. 복대리입니다. 그럴 때 복대리. 자기 똘마니 또 변호사도 있고 시킬 수가 있다. 변호사들. 그러면 이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그러면 선임했다. 그러면 책임이 있어야죠. 선임했으면 책임져야지. 책임져야 되는데, 자, 책임은, 자, 이 사람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을이라는 사람이 복대리인이 이 소송을 할 때 선임 감독을 해야 되겠죠. 감독 책임이겠죠. 그래서 야, 이번에 기일에 가서 내가 서류로 다 냈으니 부인해라.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복대리인이 이거 복대리인 한 번 하면 한 50에서 한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만 원 사이 줍니다. 50만 원. 한 번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무에서. 근데 그 전날 술을 엄청 좋아하는 이 변호사가 술 먹고는 헷갈려 가지고는 아니요 할 걸 예 하고 다 줘버렸어. 줬어. 그러면 을이 본인한테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책임이냐? 선임 감독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임 감독 잘하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도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만약에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했어. 무슨 말이냐면, 자, 부장판사가 이번 기일을 내가 다른 변호사를 복대리인 시킬게요. 라니까 본인이 내가 아는 변호사인데 친척인데 이 사건을 아니까 이번 기일이라면 이 사람을 시키세요.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명을 했으니 변호사가 전화를 하겠죠. 야, 누구 변호사입니다. 복대리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복대리가 사법시험 할 때까지는 영특했는데 사법시험 이후에 연탄가스를 먹고 맛이 완전히 갔어. 그래가지고는 복대리가 뭐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복대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복대리가 뭔데요? 그런 거예요. 변호사가. 완전히 맛이 갔죠. 공인중개사서 복대리 아는데 변호사가 복대리를 모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빨리 이 맛이 갔더만요. 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합시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냥 알리지 않았을 때 그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좀 경감됩니다. 책임이 경감된다. 복대리인이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한테 고지하지 않을 태만이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이 경감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법정대리냐, 법정대리.
법정 대리인이 복인권이 있느냐? 똑같이 복인권이 있느냐?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느냐? 가령 이게 7세야. 7세야. 근데 부모가 여행 가다가 다 돌아가셨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그 공항 가다가 그 부모가 죽고 애만 사는 거.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 전 재산이, 부모 전 재산이 7살짜리한테 오죠. 상속이 야만 살았다면. 그러면 이모 삼촌 중에 자 친족에서 법정 대리인 선임될 거예요. 법정 대리인. 친가든 외가든. 그죠? 친가든 외가든. 그럴 때 삼촌이 결정됐다. 친가 쪽에. 그럼 법정 대리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 이모 쪽에 또 자꾸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이모 쪽에 할 수도 있죠. 언제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때는 무과실 책임,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 이거예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어. 부득이한 사유. 그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이 삼촌도 갑자기 사고가 난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뭐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책임이 좀 경감돼서 아까 저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크게 복대리는 요게 핵심이요. 개념 잡고 이모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나눠주고.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면 자, 교재를 봅니다.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언제나 이모대리다. 언제나 이모대리. 이거 밑줄주세요. 언제나가 들어갔네. 이 복대리인은 이모대리인도 선임하죠. 선임했으니까 언제나 이모대리인요. 법정대리인도 선임했죠. 그러니까 선임된 대리니까 이모대리인이 선임했던 법정대리인 선임했던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모대리인이다. 언제나 이모대리이다. 이해가죠?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가입니다. 그리고 선임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넘기십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 있죠. 양가로 3번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고 전부 책임집니다. 전부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과실 책임. 전부 책임 밑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쓰세요. 양가로 3번 전부 책임을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부득이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양가로 4번입니다. 이모대리 복임권과 책임 밑에 보세요. 이모대리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따라서 전부 책임이 없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선임 감독 책임만 진다. 또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한 경우는 부적임하다, 불성실하다, 맛이 갔다 아까 했죠? 연탄가스 먹은 거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
또는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책임이 경감되죠? 자, 오른쪽에 Q 보세요. 복대리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1번만 봅시다.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자, 대리인을 대리한다. 보세요.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거야. 대리인 대리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118조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자 봅시다. 여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이 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 집을 관리해 줘라고 해요. 관리해 줘. 관리해 줘라. 5년간 외국에 나가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외국에 5년간 나가 있을 때 관리해 줘 그랬어. 이 관리 행위는 자,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존 행위가 있고 이용 행위가 있고 계량 행위가 있어요. 보존 행위는 현상 유지하는 행위. 현상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만약에 관리를 하다 보니 지붕이 낡아서 물이 새. 그러면 지붕을 기와를 갈아줘야 되겠죠? 현상 유지한 보존행위. 이건 무제한 가능합니다. 무제한 가능. 그 다음에 이게 이용행위는 예를 들어서 임대행위, 수익 도모행위야. 계량행위는 예를 들어서 장식행위. 이 스레트 집을 다 뜯어버리고 그냥 콘크리트 바꿔버려. 콘크리트. 계량행위지. 근데 이런 건 이런 행위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표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성질이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가령 야 주식을 관리해 줘 그랬어. 주식을 관리하라 그랬더니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버렸어. 이건 성질이 변하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 행위가 아닌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즉 아까 수권 행위를 해석해 봐도 권한을 알 수 없으면 이 118조로 와서 관리 행위 중에 보존 행위는 무제한, 이용 행위,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그 118조입니다.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그 다음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계량 행위. 그래서 권한이 불명한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죠. 그러나 이용 행위, 계량 행위는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 행위. 이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를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하나 예식 보존 행위 예, 구체적인 예, 가옥 수선. 이용 행위 예, 가옥의 임대. 계량 행위 예, 가옥의 장식 설비. 이런 것들 하나 참조로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무건대리로 갑니다. 무건대리. 거기에 Q 하나 1번 하나 봅시다. Q 1번 기출 80페이지 맨 위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의 권의 틀린 걸 골라라. 1번 한번 봅시다.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변제를 하지 못한다. 다툼이 없죠?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 구워줬어요. 변제기 도래했어. 그러면 채무 변제할 수 있죠? 1번이 답이요. 아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경리가 사장한테 돈을 구워준 거야. 그리고 변제기 도래했어. 그러면 통장에서 자기 구워준 돈 변제 받으면 되죠? 1번이 답이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있어요. 즉 여경리가 사장한테 돈 구워줬어요. 기한이 도래했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허락 없이 할 수 있죠? 다툼이 없잖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다음에 다른 걸 보면 거기 2번 보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에는 해제할 권한 없다 그랬죠? 맞고. 3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는 특별한 사정,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맞죠. 대리인이 수인이다. 여러 사람인데 각자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수권에 달리 정할 수 있죠? 공동 대리할 수 있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건대리로 갑니다. 무건대리. 자, 여기까지 이제 복대리, 그 다음에 무건대리. 자, 무건대리는 대리에는 금방 한 유권대리하고 무건대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건대리는 다시 협의 무건대리하고 표현대리가 있어요. 표현대리. 자, 대리에는 유권대리와 무건대리가 있고 무건대리에는 다시 협의 무건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다. 그런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고요. 협의 무건대리까지 합시다. 협의 무건대리는 자, 계약의 무건대리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어요. 대리권 수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대리인 이놈이 만약 아빠라고 합시다. 아빠 재산을 자식놈이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 대리 형식으로 팔아먹은 거야. 이렇게. 대리권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계약,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무건대리죠? 이 사람이 무건대리다. 권한이 없어요. 무건대리. 그럴 때 이 계약의 형식으로 팔아먹었을 때 본인이 어떤 권리가 있느냐, 상대방이 어떤 권리가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이건 가만히 놔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권한 안 줬으니. 그럼 본인은 첫째, 내가 책임질게. 추인할 수도 있죠. 책임질게. 아니면 나 책임 못 진다. 추인 거절할 수도 있죠. 추인이라는 건 사후 동의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어. 상대방은 어쩔래라고 독촉할 수 있어.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최고할 수도 있어. 최고권. 이렇게. 아니면 두 번째, 없었던 걸로 하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건대리인에게도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무건대리인에게도 없었던 걸 하자.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추거 상최철이라고 했어요. 본추거 상최철. 이렇게. 그때 추인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이게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추인이 10월 1일 날 했다고 합시다. 10월 1일 날. 추인을 하면 소급에서 처음부터 9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9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면은 사후 동의죠. 소급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요. 상대방한테 하면은 확실하게 효과가 발생하죠. 내가 책임질게. 근데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정한테 승계해서 승계인이 있다. 그러면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됐다면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아니면 자식한테 할 수도 있겠죠. 무건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 추인은 상대방.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상대방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상대방은 그때까지, 지금 무건대리인 상대방한테 내가 책임질게 하면 확실하죠. 근데 무건대리인에게 했을 때 상대방은 그때까지 몰랐다면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죠. 무건대리인은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 내가 보니까 아들한테 추인했다더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거 판례야. 자, 잘 보세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확실하죠. 근데 그자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승계인은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 단 무건대리인한테 할 때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 철회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신 아들한테 추인했다더만요.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령 잔금, 중도금을 받아버린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을 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추인 거절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나 책임 못 진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아니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당신은 아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승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추인 확답을 최고했어. 최고는 의사소통지라 그래요. 의사소통지. 이건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요.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아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예의적으로 발신주의라고 그래. 이게 발신주의가 나와.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봐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최고는 이 계약 당시에 을이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간에 상관없이 최고는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독촉은 알 수 있죠. 어쩔래? 최고는 그 계약 당시에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최고 독촉은 할 수 있어. 근데 상당 기간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철회는
처리할래. 야, 없었던 걸로 하자 할 때는 본인이냐 무권대리인한테 반드시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알았으면 안 돼요.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본인이나 무권대리 없었던 걸로 하자 시기가 추인 전에 할 수 있어요. 추인 전에. 그러니까 추인을 먼저 한다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 못 하는 거고, 그치? 추인 전에 할 수 있어요.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너 책임져, 이게 하나 나오면 너 책임지라 이거. 너 책임지라 이거 하나 나오세요. 자, 궁극적으로는 병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집 가져오는 게 끝나죠. 돈 주고 집 가져오는 게 끝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갑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너 책임지라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첫째, 이때는 너 책임지라가 무슨 책임이냐? 계약을 했으니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둘 중 하나죠.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하든가. 그러면 이 또는이니까 이 선택은 문제가 발생하죠.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야. 이행을 청구하든 손해배상 청구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너 책임지라 요 요건 첫째, 대리권 증명 못해요. 대리권 증명을 못하고 증명하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그 다음에 추인을 얻지 못해요. 추인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대방은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내 책임지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선이어야 돼.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 상대방이 선의무과실해야 돼요. 즉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너 책임지라 할 수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근데 시험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행 청구 못 하겠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책임지라고 그러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행 청구 못 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책임지라 그랬더니 야 계속 웃어버려. 아, 미성년자가 이놈이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계속 웃어버리네. 제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여야 돼요. 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뭐 기타. 이 사람은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고, 이 사람이 철회하지 않아야 되고, 철회해버리는데 너 책임지라 하면 안 되죠. 철회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을 때 너 책임지라 요거는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행이나 손해배상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런 게 지금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보고 교재를 봅시다. 자, 130조가 바로 나오죠.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의 동그라미입니다. 사후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양가로 추인 거절권이 나오죠. 자, 위에서 본인이 갑이고 무권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병입니다. 을의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무권대리 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추인권입니다. 133조가 나오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의 소급이라고 그랬죠. 계약 시의 소급에 소유력이 생깁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묵시적 추인도 가능한데, 동그라미 1번, 판례가 묵시적 추인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하나 체크하고,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 일부를 본인이 수령했으면 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경우, 그래서 자, 디귿 하나 체크하세요. 디귿.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안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방치, 상당기간 방치, 동그라미 방치했다고 무권대리인을 추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기간 방치한 것으로는 무권대리인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의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오른쪽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한 경우 도달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이 한 경우에는, 자, 밑줄이죠, 무권대리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은 추인 또는 거절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추인 또는 거절이 있었음을 알고 주장하다는 것은 무방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 경우 추인은 상대방한테 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추인은 상대방의 그 근거 조문을 한번 보세요. 132조 위에 추인 또는 추인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하지하자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한테 하지 않냐면 그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그 말은 무권대리 추인은 상대방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은 그때까지 처리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추인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잖아 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을 안 때는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고권입니다. 최고권 131조 별표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밑줄이고 추인의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쓰죠. 최고할 수 있어. 최고할 수 있어.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죠.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때는 발신주의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 최고에 대한 효과입니다. 준법률행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 최고는 의사통지고 준법률행인데 선악불문합니다. 알았던 몰랐던.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철회권입니다. 조문을 한번 보세요. 조문은 대리권 없는 자 간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밑줄이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추인 전까지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처리할 수 없다. 안 때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34조에서는 안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31조에는 안 때는 안 된다.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았던 몰랐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회는. 그래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를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본인이 추인한 때는 철회할 수 없죠. 알았다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무건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밑에 무건대리 행한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얻지 못하고 또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선의 무과실 밑줄이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고 무건대리는 행위 능력자이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하든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협의 무건대리를 했습니다. 협의 무건대리 했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쭉 한번 복습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협의 무건대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부분이라 그래요. 요 부분이 협의 무건대리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모르면 또 반복하고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거를 총 정리하고 오늘 수업 끝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의사표시 배웠죠. 의사표시부터 협의 무건대리까지 배웠습니다. 의사표시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조.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반대 해석한다면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유효죠. 그리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피의자의 생각을 말하죠.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립대 조교수는 복직이 안 됐어요. 증거를 못해서. 근데 회사의 지시 강요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 복직이 됐었죠. 그리고 비진의 표시에 관한 이 단서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거는 대리권 남용에서도 문제됐죠. 대리권 남용에서 대리인이 남용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처리됐죠. 명성그룹 사건에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그림이 생각나야 돼요. 그림이 A라는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 갑한테 강제 집행하려니 짜고서 을한테 넘겼을 때 통정의 표시 무효인데 이 통정이 불법이냐 사유질서에 반하느냐, 사유질서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전하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는 선의가 추정되니 악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선의의 3자로부터 전득자 정한테 넘어왔을 때 전득자가 악의라 손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죠. 채권자는 열받으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있었죠.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건데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요부로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때 자 우리 공장 사건에서 내가 공장을 지을 거니까 땅 파세요 라고 청약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고 팔았죠. 그때 내가 공장을 지을 거예요 라는 동기입니다. 동기니까 동기를 표시했으니 내용이 되죠. 중요 착오가 되죠. 그러나 자, 미리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죠. 그리고 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가압류가 없다고 보정했는데 가압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원인 무효야. 그럴 때는 중요 착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소하면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 그럼 경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과실로 취소해본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니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대리와 연결되는데 대리인이 사기를 쳐버렸다. 대리인이 사기를 쳐버렸다. 그러면 자, 상대방이 취소하는데 본인이 사기친 건 아니잖아. 그러면 대리인이 제3자냐? 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110조 1항으로 간다는 거죠. 110조 2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 논점으로 기망행위의 소극적 기망행위. 즉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았어. 즉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 그때는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그거는 약간의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강박의 경우는 강박의 정도가 세다. 그럴 때는 무효로 갔죠. 그 다음에 고소고발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부정한 이득의 취득 목적이 있다면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도달주의가.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아까 협의 무건들에 대해서 최고했을 때 본인이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 발신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 만약에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편지 효과는 발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령 능력에서 편지를 붙였는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도달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을 알았다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고, 입증 경감을 위해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본다 그랬죠. 보통 우편은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로 갔죠. 대리에서는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키려는 제도였다. 그리고 대리권은 그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의무대리권은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의무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해봐도 범위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해제할 권한은 없죠. 근데 수권 행위를 해석해봐도 범위를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118조로 가서 맨 마지막에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한데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처분행위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명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 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상관없죠. 그러나 만약에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때는 대리권 남용으로 갔죠. 남용의 경우는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처리됐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 그랬죠. 본다는 것은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대리 효과는 모두가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 개념이 있었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원칙은 없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선임할 수 있다. 선임하면은 선임 감독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습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경담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복대는 선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임했다면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 책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동대리 이런 것들은 짜자는 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로 갔어요. 무건대리에서는 본추거 상최철이었죠. 본추거 상최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은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상대방한테 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건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묵시적, 명시적으로 추인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추인 가능한 예가 장금, 중도금을 수령했습니다. 근데 묵시적 추인 예가 아닌 게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최고권이죠. 본인에게 어쩔래 독촉하는 행위로서 상당 기간 내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무건대리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은 무건대리인 본인한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럴 때 계약 시에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그리고 철회를 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건대리나 너 책임지라. 어떤 책임이냐? 이행을 하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가 둘 중 하나는 상대방 선택하고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고,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첫째,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건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 즉 행위 능력자여야 되고, 상대방은 처리 전해야 되고 추인 전해야 되죠. 그럴 때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